우리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푸드로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산에도 들에도 어느새 가득 내려앉은 봄의 기운. 이 화사한 봄날 입맛까지 화사하게 만들어줄 오늘의 로컬 레시피를 찾아 그녀가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자, 우리 계절이 바뀌면요, 산과 들에 이 변화가 오듯이 우리의 이 음식도 올라가는 이 밥상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봄에 꼭 만나야 할 그것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이분을 먼저 만나봐야 되겠죠? 초야의 손맛 고수가 되겠습니다. 조화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 선생님, 봄에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니까 벌써 입맛이 훅 땡기는데, 그런 이 봄에 꼭 먹어야 할 재료가 오늘의 주인공이라면서요. 도대체 뭡니까? 쑥? 제옥 같은 쑥? 네. 야, 그런데 이 쑥은 있잖아요. 왠지 좀 뭔가 좀 의미가 깊은 나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군 신화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 민족하고는 특별한 나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봄에 꼭 먹고 가야 되는 쑥. 알겠습니다. 쑥! 자, 여러분 아마 쑥으로 만든 그 요리하면 아마 쑥국만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 쑥떡 그 정도라고 생각하실 텐데, 과연 오늘은 어떤 이 비방의 요리가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쑥을 뜯으러 가보도록 가볼까요? 하겠습니다. 쑥 캐러 간다. 아직은 황량한 농촌의 풍경. 하지만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밭두렁 논두렁 곳곳에 쑥들이 잔뜩 돋아나 있는데요. 파릇파릇한 봄의 전령사가 진한 향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야, 이게 다 쑥이에요? 그렇지요. 전부 다 쑥이지. 오, 이야. 쑥이, 이걸 쑥밭이라고 해야 되나? 자연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절로 지들이 난 거잖아, 그죠? 네. 쑥은 하천가에나 이런 데 뜯으면 큰일 나요. 아. 그게 또 도로변이나 이런 데 뜯으면 안 되고 깨끗한 데 뜯어야 돼. 맞아. 가끔 운전하고 가다가 이 쑥 같은 거 보이면 저 내려가지고 막 뜯어오고 이랬는데, 그런 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지. 콜타르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야,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길 가다가 뭐 도로에 있는 쑥은 뜯지 마십시오. 밭 부근에 있는 거, 논두렁 이런 데. 그렇지. 깨끗한 곳에. 이봐라, 세상에. 이 뽀얀 거. 우와. 마치 봄의 보물을 캐듯 조심스러운 손길로 쑥을 캐는데요. 바구니에는 싱싱한 쑥이 쌓여가고 손끝에는 진한 쑥의 향기가 물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리를 이제 하러 가셔야 되겠죠? 네. 보자. 쑥향이. 지대로네요. 그렇죠. 야, 자연의 향기가 이렇게 해서 고기 안 들고 가고 싶어. 향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우리 밥상에서 봄의 향연을 펼칠 쑥. 좀 더 특별하고 좀 더 건강하게 쑥을 즐길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죠. 지금부터 쑥 구슬탕 함께 만들어봐요. 자, 드디어 쑥을 다 캐고요. 벌써 여러분 쑥 향이 막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오늘 만들 쑥 구슬탕.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쑥 구슬탕? 이게 뭐죠? 그제 쑥 가지고 쑥국을 끓이거나 쑥전을 많이 부치는데 구슬처럼 동글동글 빚어서 바지락이랑 두부랑 넣고 이렇게 살짝 끓여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새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팥죽에 들어가는 그 동글동글한 거. 그렇죠. 그런 새알을 쑥으로 만드는 거군요. 네, 쑥을 많이 넣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막 뭔가 건강한 음식이 기대가 되는데요. 재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쑥이 되겠습니다. 뭐 쑥 뚫을 데가 없으면은 요즘 뭐 재래시장 가면 파니까 네.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구구예요. 구구? 감자. 돼지 감자. 돼지 감자 가른 거. 네. 그다음 요거는 찹쌀가루하고 쌀가루하고 섞어 놓은 거예요. 예. 그다음 요거는 두부를 갈은 거예요. 그냥 일반 두부 가른 거구나. 네네네. 얘는 뭐죠? 길이 누룩소금이에요. 귀리 누룩소금? 네네네. 소금 간.
네. 집에 그런데 그런 게 잘 없으면 어떡하죠? 그냥 하얀 소금 쓰면 됩니다. 아, 흰 소금으로도 대체 네, 가능하다. 네, 네. 자, 요거는 얘는 새알을 빚어서 여기다 한번 굴려줄 전분 가루. 전분가루, 그다음에 바지락. 자, 네. 요건 기타 양념 재료. 양념 재료가 되겠습니다. 주재료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부재료도 꼼꼼하게 살펴볼까요? 다시마 육수와 간장, 다진 양파와 다진 마늘, 고춧가루와 대파, 그리고 애호박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아무래도 이 새알 쑥을 데쳐내야죠. 쑥 구슬을 만들어야 되죠. 네네. 네, 쑥 구슬을 그러면 만드는 걸로 시작해서 요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쑥구슬을 만들기 위해 쑥은 살짝 데쳐 물기를 제거하고 잘게 다집니다. 맵쌀가루와 찹쌀가루에 다진 쑥을 잘 섞어서 입반죽한 후 동글동글 구슬 모양으로 빚습니다. 쑥구슬이 서로 붙지 않게 전분가루에 굴려주는 것 잊지 마세요. 육수가 끓으면 쑥구슬과 쑥, 애호박, 그리고 바지락 등을 넣고 보글보글 끓입니다. 끓는 동안에는 한 번씩 저어주셔야 해요. 자, 이제 바지락까지 넣고 이제 보글보글 끓고 있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 반죽 있잖아요. 네. 그 반죽을 했는 걸 바로 쓰지 않고 선생님께서 뭐 잠깐만요 하고 숙성해 놓은 거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건 뭐예요? 미리 반죽을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숙성시켜 놓으면 이렇게 깨지지도 않고 얘가 쫄깃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니까 역시 촉촉하더라고요. 그쵸. 그게 이제 숙성을 시킨 반죽이구나. 네, 네, 네. 뭐든 숙성을 시켜야 돼요. 반죽도 네. 꼭 좀 기다리시면서 숙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끓일 때 아까 생쑥을 그대로 또 넣으셨어요? 네, 이제 일반 어떤 그 칼국수나 이런 데는 뭐 감자나 이런 걸 많이 넣는데 쑥구슬탕이니까 쑥을 좀 더 많이 먹기 위하여 이제 쑥을 이렇게 건더기처럼 넣어주면 식감이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끓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서 또 넣어야 되는데 두부하고 이제 기리 누룩소금이요. 예. 근데 두부는 왜 넣는 거예요? 이제 쑥이 이제 혈관 청소도 해주고 이제 노폐물을 빼주는데 아무래도 단백질이 좀 부족하니까 바지락으로는 약간 부족하니까 이렇게 두부를 넣어주면 굉장히 봄 식당에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보통 국으로 보통 양념을 좀 맞추는 것 같은데 소금이에요? 네, 이제 이게 기리 누룩 소금인데 이제 여기 없으면 소금을 써도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쓰면 색깔도 보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요런 어떤 맑은 요거 써주면 아주 양념으로.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넣어볼까요? 네. 쑥구슬탕이 끓어오르면 간 두부를 넣어서 고소함을 업 시키고요.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개인의 입맛 따라 양념장은 따로 준비합니다. 자, 이제 팔팔 맛있게 끓은 쑥구슬탕을 예쁜 그릇에 담아내면 봄의 향긋한 기운이 가득 담긴 쑥구슬탕이 완성! 어때요? 군침 도는 비주얼이죠? 요리가 이 끝이 나자마자 향기가 더 훅 올라오는 게 입맛이 훅 땡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말이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왜 들깨 칼국수라든가 들깨 새알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두부를 넣었어요. 예, 이제 들깨를 넣으면 물론 좋겠지만 약간 이게 텁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 단백질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 쑥구슬탕이 콩하고 굉장히 궁합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두부를 갈아 넣으면 좋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혹여나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들깨가루를 넣으실까봐 여기 두부를 꼭 넣어주는 게 이제 팁이 됩니다. 영양의 밸런스가 또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요리를 하면서 계속 청소를 얘기하셨는데 무슨 청소를 그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봄 되면 이제 묵은 살림 싹 정리하고 집 정리하듯이 몸 속에 있는 노폐물도 싹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쑥이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싹 정리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지고 좋다고. 그렇구나. 사실 우리 요즘에 뭐 피청소 관심이 많으신데 이 봄나물 쑥으로 또 깨끗하게 우리 한번 피청소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있는 봄 내내 쑥을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만든 요리가 바로 쑥구슬탕. 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먹고 싶었어요. 자, 드디어 쑥구슬탕의 맛을 보는데요. 향긋한 쑥의 향기와 고소하고 시원한 국물 맛에 멈출 수가 없는 숟가락 행진. 아름다운 이 봄날이 쑥구슬탕으로 더 행복해집니다. 청소가 되는 느낌이 나네요. 이거 뜨뜻할 때 그대로 먹으면 땀이 나가지고도
노폐물도 막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 새알을 딱 씹을 때 쫀득쫀득한 왜 그 찹쌀 인절미를 씹는 느낌, 콩고물이 없다 뿐이지 찹쌀 인절미를 먹는 것처럼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그렇죠. 예, 거기에 가끔 들어있는 그 바지락 맞아. 그거를 이렇게 고기 삼아 씹어주는 좀 그 식감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집에서 한번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새알을 만드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쑥 뜯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요 쑥 구슬탕 만들어 보시면서 이 봄을 또 보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의 마이다스 손입니다. 뭐든지 갖다 드리면 척척척.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향긋한 쑥으로 우리의 식탁 위에 봄이 만개했습니다. 뭔가 색다른 봄철 별미가 먹고 싶다면 익숙한 듯 특별한 쑥구슬탕으로 봄날의 활력을 충전해 보세요. 숲은 우리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힐링 장소이자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를 간직한 한 권의 책과 같은 곳이죠. 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의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4월에 찾아온 우리 지역의 숲은 포항시 죽장면 매현리에 위치한 매현마을 숲인데요. 작은 가사천을 끼고 조성된 숲속에서 물소리 새소리와 함께 봄을 맞은 숲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요즘엔 집을 나서면 참 날씨 좋구나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걷기 좋고 숲의 매력에 빠지기 좋은 딱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포항시 죽장면으로 왔습니다. 숲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세요. 포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죠. 시내랑 온도 차이가 날 만큼 이곳은 정말 이 포항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금 뒤에 보이는 나무가 보이시겠죠? 아마 이게 이제 500년 된 느티나무예요. 네. 죽장에 있는 매현리, 매현마을 숲이고요. 오. 이곳은 500년 이상 된 그런 느티나무가 정말 마을의 수호신처럼 지키고 있는 그런 숲입니다. 지금 이 나무만 봐도 앞에 재단인가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재를 지내고 있는. 그렇죠. 동제라고 오. 하죠. 어떤 마을의 어떤 안녕을 비는 그런 동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500년 된 느티나무와 아름다운 나무들이 함께 있는 숲입니다.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포항하면 사람들이 많이 해양도시다 생각하는데 포항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을 끼고 있는 마을이 있다는 거 오늘 매력을 한 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장 매연숲은 물가에 서 있는 큰 나무들 덕에 더욱더 멋진 풍경을 자랑할 뿐 아니라 여름철 피서지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흐르는 물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숲에 들어서면 보통 네. 이 숲 예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느낌이 달랐어요. 그렇죠. 오늘은 곱다라는 느낌이 탁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숲이 계절마다의 매력이 있는데 네.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저는 여린 잎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연두에 잎이 있으니까 숲이 굉장히 생그럽죠. 예, 그런 면에서 좋고 이 숲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뒤에 물소리 들리죠. 맞아, 절절절절 소리가. 네. 사실 숲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계곡이 흐르는 데가 잘 없죠. 그리고 특히나 보면 바로 이 나무들이 수백 년 된 아름다리 나무가 있으니까 네. 여름 되면은 굉장히 우거지거든요. 오. 그러면은 이 나무 잎의 그늘들이 바로 이 계곡 물 위에 그늘을 들이우니까 야. 여름에 물놀이 하는 애들이 햇빛도 안 보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오. 그 여름에 물놀이에서 굉장히 좋은 곳이죠. 봄에는 정취를 느끼기 좋고 여름에는 아이들과 물놀이 하기도 좋고. 맞아요. 지금 물소리만 들리지만 살짝 들여다보면 맞아요. 깨끗하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이 물이. 죽장이 정말 이게 천혜에 깨끗한 곳이거든요. 야, 좋습니다. 매연숲을 지나 가사천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풍경 좋은 곳에 위치한 고택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조선 후기에 창건된 이밤 서원입니다. 매현마을 숲에 왔다가 잠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죠.
매현 마을숲 가까이에 죽장의 매력, 죽장의 맛을 또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이곳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숲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무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오늘 갔던 곳은 물이 흘러서 더 아름다웠잖아요. 네. 하지만 그러한 자연 환경 외에도 오. 어떤 인문 환경, 인문 자원이 만약에 더 곁들여져 있으면 네. 훨씬 더 깊이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한 이제 인문 자원이라고 하면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바로 입암서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한 인문 자원의 대표적인 게 되겠죠. 야, 그러니까 서원이 정말 오래됐구나. 옛스럽다를 넘어서 멋스럽다. 그렇죠. 고풍스럽다. 맞습니다. 매력 있네요. 이게 이제 이름을 좀 풀어보면 네. 입암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립자의 바위 암자거든요. 오. 그러면은 바위가 서 있다니까 우리말로는 선돌, 그러니까 네. 서 있는 돌. 아. 왜 이런 지명이 붙었냐면 앞서 봤던 그 계곡에 내려가면 네. 이 큰 바위가 정말 서 있어요. 즉 오. 이밤이 있어요. 그래서 오. 이 지역 이름이 이밤리가 되고요. 그곳이 이제 그 선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밤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이밤 옆에 보면은 아주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멋스럽게 지어져 있는 건물을 보실 거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일제당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이곳은 이제 여헌 장형광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하시고 학문을 하셨던 곳인데 일제당에서는 이제 정말 그 제자들이랑 네. 학문을 논했고요. 이곳 서원은 조선시대 사립학교거든요. 오. 크게 기능이 두 가지인데 이제 강학의 기능과 네. 재향의 기능, 즉 강학이라고 하면 후학들을 가르치는 사립학교의 기능과 네. 재향의 기능은 이제 선현들을 제사 지내는 기능. 네. 그래서 이곳은 서원이고 앞서 이밤 옆에 있는 일제당은 거기서 이제 학문을 논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고즈넉한 상태가 그래요.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앞서 우리가 봤던 그런 숲과 굉장히 잘 어울리죠. 옛스럽다라는 표현에 더불어서 멋스럽다라는 표현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정취가 고풍스럽고요. 좋네요. 예. 특히나 주변에 나무들과 함께하고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큰 나무, 은행나무인가요? 예전부터 원래 서원 앞에는 이렇게 큰 나무들을 심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심었는 나무들이 향나무 오. 그리고 은행나무인데요. 여기 이밤서원도 향나무, 은행나무가 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네. 굉장히 오래된 노고수입니다. 오. 은행나무는 뭐 이제 우리가 화석나무라고 할 만큼 한 종이 정말 수만 년을 이렇게 내온 나무거든요. 네. 그만큼 어떤 흔들림 없이 학문을 정진하는 어떤 서원의 이미지랑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보통 서원 앞마당에 이제 그 은행나무를 많이 심게 되는데 지금은 봄철이지만 가을 되면 네. 정말 이 공해가 없는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이밤서원에 있는 은행나무의 노란 은행잎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야, 앞서서 우리가 마을숲에서 봄의 정취, 여름의 물놀이까지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이 은행나무가 활짝 핀 가을에는 이곳에만의 또 특색, 매력이 한껏 나오겠어요. 또 뭐 저기 눈이 귀한 포항이지만 네. 죽장은 눈 또 흔하거든요. 겨울에 어떤 순맛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 다른 표정을 볼 수 있어 언제 찾아와도 좋을 죽장리 매연숲. 예로부터 이곳의 빼어난 풍경에 반해 많은 이들이 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시비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시일까요? 이미 만개한 꽃들도 보이고요. 또 꽃을 준비하고 있는 나무들도 보이고 더불어 멋진 비석까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서 이밤서원은 이제 여헌 장형광 선생님이 이곳에 이제 계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인근에서 좋은 그 어떤 공부를 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 이제 영천에 있던 노계 박인로 선생님이 이곳에 찾으셨는데 노계 박인로 선생님은 우리 조선 시대에 어떤 가사문학 3대 대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송광정철, 네.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오. 노계 박인로 이렇게 되는데 이분께서 이제 이 죽장에 오셔서 보니까 네. 이 밤의 경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밤 28수의 시를 남기게 됩니다. 네. 그런 시 속에서 또 우리 이 밤의 경치가 좋았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러한 시를 기념해서 시비가 이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학의 문회 아닌 저도 여기 오니까 시한 구절이 생각나요. 무릉이 어디매뇨.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런 사연도 있지만 조금 가슴 아픈 사연도 있는 곳이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포항에서는 가장 깊은 산촌일 수도 네. 있거든요. 구한말입니다. 1910년 이전에 그러니까
그 한일 합방되기 이전에 이곳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에 항거하는 일제에 항거하는 어떤 의병 활동이 굉장히 왕성했던 곳입니다. 산남의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지역을 산남이라고 했고요. 네. 의진이라고 하면 이제 의병진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곳 이밤에서 그 산남의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의병들이 그냥 이 많은 분들이 그 순국을 했던 곳이어서 항상 역사의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또 보니까 왠지 좀 슬픈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슬픈 생각 이면에는 또 그래도 아직은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죽장을 보면서 봄에는 정취, 여름에는 깨끗한 물, 가을에는 낙엽, 또 겨울에는 이 죽장만의 눈이라는 맞습니다. 굉장히 큰 매력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매력들은요 언제 와도 여러분들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 꼭 내셔서 일부러라도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숲 너무 좋았고요. 예. 다음 숲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포항의 북쪽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죽장에서 사계절 다양한 매력을 뽐내는 매현리 마을숲을 만났습니다.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봄날, 산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햇살 같은 연인들의 미소 눈부시 여러분의 공간에도 계절의 변화가 필요하진 않으신가요? 화려한 문양으로 공간에 포인트를 주는 이국적이고 톡톡 튀는 아이템, 혹은 나의 손길이 묻은 감성 아이템으로 집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봄맞이 인테리어를 위한 이색 소품들을 소개합니다. 무거운 겨울 옷들 다 정리했고요. 또 대청소까지 싹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집안 분위기가 좀 아쉽고 심심하다라는 마음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아서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은요. 이색 소품 하나만으로도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거든요. 함께 가보실까요? 지혜 리포터가 찾아낸 첫 번째 이색 소품샵. 예쁜 마당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니, 여긴 누군가의 러브하우스 아닌가요? 여기가 진짜 가게라고요? 와, 이 한눈에 확 띄는 이 공간은 도대체 어떤 소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진짜는 이 안에 있습니다. 따라가 보실까요? 이국적이면서 화려한 분위기가 눈길을 끄는 곳. 하나하나 독특한 소품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마치 인도에 여행 온 듯 색다른 기분이 들게 하는 이 공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좀 이국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알록달록하면서 개성이 넘치는 소품들이 가득한 공간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컨셉으로 이루어진 공간일까요? 인도와 터키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을 가지고 인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집에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물건들을 좀 구비해 놨어요. 커튼, 그다음에 쿠션 커버, 그리고 터키에서 가지고 온 잔, 그리고 터키에서 가지고 온 이런 램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도에서 가지고 온 정말 특색 있는 액세서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뭔가 터키, 인도에서 온 물건들이 지금 여기 가득 채워져 있는 거네요. 인도에서 2년간 생활하면서 그곳의 아름다운 문화에 푹 빠지셨다는 사장님. 덕분에 경주에서도 색다른 인테리어 소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나저나 인도 소품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공간에 근사한 포인트를 줄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여기 예쁜 소품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오늘 인도 샵에 오셨으니까 네. 인도와 관련된 인테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인도 관련 인테리어 좀 색다를 것 같긴 하겠네요. 어떻게 네. 하면 될까요? 인도에는 두 가지 아주 큰 축제가 있어요. 네. 컬러 축제인 홀리와 빛의 축제인 디왈리가 있거든요. 네. 그 두 개를 접목시킨 인테리어를 한번 해봐요. 아, 그러면 뭐 제가 좀 참고가 될 만하게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테이블에 좀 세팅을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맞죠? 그렇게 해볼까요?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소품을 이용한 테이블의 변신. 화려한 문양에 패브릭 하나만 깔았을 뿐인데 평범한 나무 테이블이 색다른 공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독특한 디자인의 볼을 이용한 캔들과 꽃장식까지. 테이블이 화사해졌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빛의 축제인 디왈리를 표현한 라이트, 네. 그리고 여기도 라이트가 있죠. 이거는 터키 등이고요. 네, 그리고 컬러 축제였던 홀리, 네. 홀리라는 축제를 표현한 꽃들과 그리고 컬러풀한 테이블 장식까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볼은요, 네. 집에서 아무거나 집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물을 담아서 이렇게 연출하시면 아주 산뜻한 봄 인테리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팁만 잘 배워가면은 집에 있는 소품들로도 충분히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독특한 인테리어 소품 몇 개만 있으면 집안 분위기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소풍의 분위기도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는데요. 인도 패브릭에 터키 커피잔, 그리고 터키식 커피까지 더해서 이국적인 야외 티타임을 가져봤습니다. 터키 커피잔에 마시는 진한 터키 커피. 인테리어 소품 구하러 왔다가 여행을 제대로 즐기는 것 같은데요. 다 드셨어요? 아, 네, 이게 물까지 딱 헹궜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커피점을 볼 차례예요. 커피점이요? 네. 그게 뭐예요? 터키 커피를 이렇게 다 드시고 난 다음에는 네. 터키 사람들은 남아있는 여기 커피 파우더로 점을 볼 수 있어요. 오, 이걸로 점을 본다고요? 네.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커피 잔을 들고 네. 컵 위에 올려놓으세요. 네. 그리고 두 손을 모아서 소원을 빌고 네. 그리고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두면 네. 커피 파우더들이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그걸로 커피점을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재미로 들어보는 봄맞이 터키 커피점. 과연 이지혜 리포터의 커피잔 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될까요? 오, 부자 될 수 있어요. 진짜 부자 될 것 같아요. 지어내신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여기 물고기가 보이거든요. 오. 물고기는 불을 상징해요. 근데 정말 큰 돌고래가 있어요. 진짜로요? 네. 그러면은 비즈니스든 그다음에 금전적인 거든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도 마셨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에너지까지 얻어가니까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렇게 포인트 인테리어만으로도 기분 전환을 충분히 집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봄맞이 인테리어 변신을 위해 두 번째로 찾은 곳은 나무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목공예 공방입니다. 진한 나무 향기가 먼저 반기는 이곳에서는 어떤 이색 소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머, 여기는 들어오자마자 뭔가 인테리어 소품들이 다 뭔가 개성 넘치기도 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에 가득 보이면서도 코까지 즐겁네요. 나무 향기까지 물씬 풍기는 그런 곳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일상에서 필요한 그런 나무로 만드는 소품들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진짜 다 나무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혹시 이거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여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만든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여기서 뭔가 나무로 된 소품들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들은 원하시는 뭐 디자인이나 네. 그런 모양, 그 제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곳은 일종의 쇼룸처럼 꾸며져 있어서 눈에 보이는 가구, 소품 하나하나 사장님이 직접 만든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원하는 디자인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그리고 이곳이 바로 사장님이 직접 가구와 소품을 제작하는 공간인데요. 묵직한 기계, 나무를 잘라내는 포스가 역시 예사롭지 않죠? 우와, 선생님. 아니, 저는 지금 보니까 아까 여기서 보는데 뭐 저는 공방이라 그래서 지금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이렇게 우아하게 하는 건가 이런 걸 생각했는데 보니까 막 기계 아까 우와 자르시는 거 보니까 완전 반했어요. 참 엄청 멋있으신데요? 근데 지금 뭐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스툴 만들고 있었어요. 스툴이요? 네. 아, 이걸로 스툴을 만들 수 있는 건가 보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사실 오늘 모처럼 이렇게 또 왔으니까 제 손으로 뭔가 좀 작품 하나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네네. 선생님 만드시는 거 보니까 저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떡해요? 아니에요. 금방 만들 수 있는 거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 네. 저 진짜 공방 한 번도 안 해봤고 네. 저 좀 솔직히 손재주가 없는 편인데 저 같은 사람도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쵸. 그래요? 네. 그렇다면 선생님 말만 믿고 제가 한번 체험을 과감하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초보자부터 어린이까지 직접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지혜 리포터도 도전! 뭐예요? 제가 어떤 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오늘 이렇게 트레이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플레이팅 도마도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지혜 씨한테 오늘 플레이팅 도마 만드는 거 한번 추천해 보고 싶어요. 네. 내가 이걸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쵸. 모양은요? 뭐 어떤 거 만들어야 돼요? 모양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보고 네. 이쁜 모양 고르시면 돼요. 이거 저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할수 정도 있어요. 집에 이렇게 딱 네. 두면은 뭔가 이게 이쁘죠? 포인트도 주면서도 또 도마도 딱 쓸 수 있고 저는 한번 이거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간단 도마 만들기 체험. 먼저 원하는 모양을 나무에 스케치한 다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선을 따라 잘라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 사포로 구석구석 골고루 밀어서 매끄럽게 결을 다듬어 주고요. 끝으로 음식물이 도마에 스며드는 것을 막고 방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목재 보호용 마감 오일을 발라줍니다. 거기다 원하는 이니셜까지 새겨주면 나만의 플레이팅 도마 완성! 짜잔! 이렇게 제가 직접 도마를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 아까 그림 그렇게 예쁘게 그린 것 같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이거 내가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만한 나만의 도마. 거기다가 이렇게 딱 나의 이니셜까지 새기고 나니까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도마를 이렇게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네. 감사해요. 네. 근데 만드는 과정 자체가 뭔가 나무를 자를 때도 향이 확 나면서 굉장히 힐링이 되는 그런 뭔가 숲속에 온 것 같은 기분이기도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집에 가셔가지고 네. 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 네. 뭐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네. 이런 거 발라주시면 돼요. 한 3번 정도 발라주시고 사용하면 돼요. 그렇군요. 아, 길들이기가 필요한 거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든 플레이팅 도마 하나로 내추럴 감성 가득한 봄 인테리어가 완성됐습니다. 늘 마시던 똑같은 차 한 잔도 작은 나무 소품 하나로 달라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매력적이죠? 이렇게 나무향 가득한 공간에서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고 나니까 절로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한 이색 소품 어떠셨나요? 집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바꿔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색 소품 하나만으로도 봄 기운 가득한 집안 분위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이국적인 인도 소품부터 내 손으로 만드는 나무 소품까지 화사해진 봄 기운을 집안 가득 가져오고 싶다면 이색 인테리어 소품을 활용해 분위기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꽃향기에 실려온 봄을 만나러 찾아간 곳은 홍성군 구항면의 한 마을입니다. 노란 수선화가 햇살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는데요. 말 그대로 봄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머나, 온통 꽃밭이다. 보시면요, 저기도, 여기도 다 꽃이에요. 이렇게 꽃들을 보고 있으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 봄이 빨리 흘러갈까 봐 그게 참 걱정이에요. 이 꽃들을 즐기고 싶은데 말이죠. 화사하게 핀 봄을 붙잡는 방법, 바로 사진첩에 이 풍경과 감성을 저장하는 거죠. 봄날이 아니면 언제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겠어요? 어여쁜 꽃들이 가득 핀 이 마을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거위와 오리도 봄나들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불러요. 안녕하세요. 마을로 들어서는 관문, 바로 이 섭다리입니다. 매년 주민들이 둔벙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를 직접 놓는다고 하는데요. 섭다리가 있는 거북이 마을, 참 멋스럽죠? 거북이 마을 이름부터 신기해요. 그 이유는 네네. 상아씨 보세요. 요 산이 자그마한 산이 네. 거북이 형태를 닮았다. 네. 그리고 거북이 형태가 그냥 거북이가 아니라 네. 진흙탕에서 간신히 삐질삐질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남서쪽으로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네. 그런 형국을 금기출몰형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 뜻은 이 거북이 마을은 네. 인물이 많이 난다. 네.
그래서 거북이 마을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조상님은 똑똑도 하시네. 30여 가구 12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북이 마을. 그 한가운데는 이 마을의 터줏대감인 느티나무 한 그루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와, 이게 580년 된 나무인데 역시 마을마다 이런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나무가 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인물이 많기로 유명한 홍성. 거북이 마을에는 조선 속종 때 영의정을 지낸 약천 남구만 선생의 생가가 있습니다. 권능과 그 동창이 밝았느냐 시 알 수 있어요? 아, 제가 그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앞에 조금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재진다. 소칠 나이는 여태 일어나지 않았느냐. 제너모 사례긴 밭 언제 갈려 하나니. 여기서 그러면은 태어나시고 예. 그 시도 그럼 여기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약천 남구만 영의정이 네. 1692년 12월 3일 날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후학을 가르친 데가 여기고 낙향에서 시를 읊은 장소가 여기입니다. 나른한 봄을 깨우는 선비의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계속 거북이 마을에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마을에 전해지는 귀한 보물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네. 여기에 아주 귀중한 보물이 있거든요. 보물이요? 예. 없는데? 어디요? 붉은 커튼 뒤로 자리한 것은 조선 후기에 모신 전운상과 전일상의 영정, 그리고 풍속화 한 점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살았던 실존 인물들의 생활상이 담긴 이 그림은 보통 그림이 아니랍니다. 2011년도에 네. 나라에서 15억 진가, 즉 15억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준 거예요.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15억이요? 15억. 어머나.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뭐 영정 사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큰 대작입니다. 선비들이 갖춰야 될 덕목, 문방사후, 지풀복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때로는 호마, 검색, 네. 이 네 가지가 그대로 그림 안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한창 무르익고 있는 거북이 마을의 봄. 이 마을에선 새봄이 올 때마다 꼭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경쾌한 망치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뭔가 뚝딱뚝딱 소리가 나서 먹었더니 요거 그건데요? 새집 아니에요, 새집? 예, 그렇습니다. 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집을 갑자기 왜 만들고 계세요? 새집을 만들어서 산에 다르면 새들이 여기서 이제 알을 낳고 농민들이 농사 짓는 밭에서 벌레를 잡아다가 물어다 새끼들한테 주어서 네. 새끼를 키움으로써 농민들한테도 농사 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풍년도 될 수 있으며 또한 생태를 복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새집에 이런 사연이 담겨 있을 줄이야. 마을의 풍년과 생태 복원을 기원하며 새집을 만들었습니다. 귀여운 새들아, 거북이 마을의 풍년을 부탁해. 따라따란딴, 상아가 지은 러브하우스, 일명 상아 러브하우스. 얘들아, 이 집에서 새끼 낳고 알콩달콩 잘 살으렴. 이번엔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홍성 이응노의 집을 찾았습니다. 문조추상의 거장이라 불리는 이응노 화백은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한국 화단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이곳은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자 예술문화 복합 공간입니다. 어려운 작품 보고 계신데요. 작품 어렵죠? 네, 제가 어려워가지고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들켜버렸네요. 아니, 제가 대전에서 미술관에서 작품은 몇 점 봤는데 또 이응노의 집에서 다른 작품들 보니까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네, 대전 이응노 미술관은 구암선 선생님께서 어느 정도 완성된 시기에 작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저희는 구암선 선생님 태어난 그 생가지로서 화가의 꿈을 키우고 멀리 파리까지 가서 동양화를 널리 알리신 초창기 작품 위주로 저희가 소장하고 있고요. 초창기 작품 위주로? 네, 맞습니다.
그런 구암 선생님의 예술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서 뭐 특별전이라든지 상술기획적 그 다채로운 전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04년 홍성에서 출생한 이응노 화백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파리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현지 미술계로부터 주목을 받았죠. 동양화 위에 서양의 화법을 접목하며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작품 속에는 그의 삶과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작품은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제목이 보니까 작품 제목이 용? 이 작품은 이제 구암 선생님의 탄생과 관련이 깊은 작품인데요. 네, 여기요. 이쪽 보시면 용몽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어머님께서 구암 선생님을 잉태하실 때 그 집 천장에서 용이 떨어져서 뱃속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 구암 선생님 화가가 되는데 어머님의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 도움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어머님을 되게 존경하셨다고 합니다. 따스했던 어머니의 손길도 유년 시절 뛰어놀았던 초가집 앞마당도 그의 작품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기념관 한 켠에 그 모습 그대로 안채와 헛간채를 재현해 생가를 만들었는데요. 소박한 운치가 느껴집니다. 굉장히 대단한 작품을 남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겨운 초가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왠지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 이응노 화백이 나고 자랐던 이 공간에서 그의 숨결을 느끼며 천천히 느리게 봄 산책을 즐겨봅니다. 홍성에 와서 바닷바람을 맞지 않으면 좀 서운하죠? 특히 남당항의 일몰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느새 해질 무렵 서둘러 전망대를 찾았습니다. 뭐야? 아니, 전망대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일몰 보러 왔는데 전망대가 없어요. 잘못 찾아왔나? 예, 전망대가요 목조로 되어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전망대를 태풍이 분다고 해서 부셨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망대보다 더 좋은 스카이타워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그럼 저 오늘 일몰은 어떻게 해요? 일몰 봐야 되는데? 예, 일몰은요 부엉제산 끝자락에 모섬이 있습니다. 모섬에 가면은 안면도 쪽으로 쓰러지는 그 일몰을 보면은 아주 장관입니다. 일몰을 놓칠세라 속동 갯벌마을의 모섬으로 출발! 해변을 따라 조성된 산책길을 걷다 보면 그 끝에 배 모양의 속동 전망대가 보입니다. 와, 진짜 배 모양 있어! 와! 올라온 보람이 있네! 영화 속 주인공이 돼보렵니다. 디카프리오는 없지만 잭, I love you. 감독님, BGM 깔아주세요, 꼭. 이렇게 두 팔을 활짝 벌려 전망대에 서면 영화 속 명장면이 연출됩니다. 드넓은 바다를 마주하고 서서 지금 막 시작된 일몰을 감상하는 거죠. 푸른 바다가 조금씩 노랗게 물들어 가는데요. 덕분에 제 감성도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홍성 속동 전망대 일몰 근사하죠? 오감도가 추천하는 감성 스팟입니다. 이렇게 지는 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번에 온 봄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봄을 더 즐겨야겠습니다. 이때 아니면 1년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즐겨야 돼요, 이 봄을. 즐겨야 됩니다. 화사하게 피어난 홍성의 봄, 저만치 사라질까 벌써부터 아쉬운데요. 거북이마을부터 속동 전망대까지 봄날의 풍경들을 맘껏 즐겨봅니다. 천천히 느리게 걸으면 좀 어때요? 계속 붙잡고 싶은 봄이잖아요. 홍성의 봄을 꼭 느껴보세요.